지난 2일이었죠.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던 이 전 위원장인데요. 법원의 결정으로 또 50여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위원장 측 그리고 야당은 과잉 수사다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요, 어제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걸 수사했던 대전 유성경찰서,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비교를 하면서 영등포경찰서가 절차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영등포경찰서의 출석 요구 방식이 엉터리였다면서 대전 유성경찰서와 비교하면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그 유성경찰서 수사와 관련해서 7월 5일 첫 조사부터 9월 6일까지 2달 동안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4차례 토요일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걸 보면 이 본인으로선 호의적일 이유가 없는데도 이 절차만 놓고 보면 유성서는 법에 따라 집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이 영등포 경찰서에 대해선 8월에만 3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 출석 불가능한 이유를 대고 일정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이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은요,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해서 강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찰의 주장을 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경찰이 이미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측과 출석일을 합의를 했다. 그러고 나서도 2차례나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이건 결국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따르면요. 경찰이 9월 27일로 이 출석일을 합의한 뒤에도 그 전인 또 다른 날짜, 그러니까 12일과 19일에도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강제 조사에서야 이런 사실과 함께 자신의 체포영장이 2번 청구가 됐고 또 2번 기각된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이 출석 요구서와 관련해서 지난달 영등포 경찰서 수사 과장과 이 통화를 한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왜 자꾸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더니 당시 그 수사 과정이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27일에는 꼭 출석해 달라라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체포 당시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이 사실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경찰이 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위원장 측에선 6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경찰이 체포 요건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경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를 제대로 받은 경우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 자택에서 등기 우편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일부는 출석 일자가 지난 뒤에야 받았다는 건데 등기 외에도 이 팩스나 전화 등 여러 경로로 출석 요청을 했다는 경찰 측 주장과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발언 들어보시죠.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6번을 발송은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번은 등기 우편이었고 4번은 일반 우편이었습니다. 2번의 등기 우편물은 수령이 안 됐고요. 수령 시점에서는 이미 출석 요구 일자가 지난 상태고 그렇죠. 이런 출석 요구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바라고 보낸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 못할 거 알면서 출석에 불응했다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낸 요구서거든요. 저희가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이제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검사가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이번에 그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3번째 영장이라는 겁니다. 지난 4일이었죠. 법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 위원장 이제 풀려났죠. 그 뒤에도 이 전 위원장 측하고 경찰 이 양측이 반박 그리고 재반박을 지금 반복하면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이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가 4일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이 체포 적부심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김동현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는요, 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이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먼저 당시 이 전 위원장 모습 보고 오시죠.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이번 이 전 위원장의 경찰의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요,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경찰의 과잉 수사,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특히 이 처음 포문을 연 분이요,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찰들이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을 향해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건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한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질타했고요. 그러면서 6차례 불출석 외에 한 번 더 공개 소환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전 공개적 집행 의지를 왜 피력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 판사들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다르게 평가하는데 경찰들이 실무 관행도 따지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권 내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법적인 요건에 의하면 체포가 돼야 할 사람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체포가 가져올 여파를 감안하면 경찰이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당연한 체포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체포가 가져올 여파 같은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그 고집스러운 주장 그것이 옳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칼럼은요, 이번 경찰 체포 논란을 두고 민주당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만 3차례 소환에 연속 불응한 끝에 조사 없이 기소됐으며 지난 국회에서 돈 봉투 받은 혐의로 6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던 이 민주당 의원 6명도 모두 불응했지만 체포 시도는 전무했기 때문입니다.